자, 오늘은 소우민의 이한병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소우민의 표 10병을 했고요. 얘는 이한병을 쭉 하고 있습니다. 태음병부터 쭉 이한병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황달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거, 결흉에 대해서 합니다. 자, 결흉에 대해서 결흉은 이 흉부에 가슴 쪽에 뭔가 뭉쳐 있다는 거죠.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의 결흉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다루냐면은 소양인에서 다룹니다. 소양인의 표한증에서 다루죠.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소음인에도 이 결흉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의학 강목하고 공신의 의감에서 이 결흉은 결흉 중에서도 수결흉, 수가 뭉쳐 있는 거, 그 다음에 한이 뭉쳐 있는 거,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의학 강목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결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결흉. 수가 가슴에 뭉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결흉이 느껴집니다. 이 결흉이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여기가 뭉쳐 있는 것 같은데 열이 없어요. 이렇다 할 열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뭔가 가슴에 뭉쳐 있는데 열은 없어요. 이거는 수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수가 뭉쳐 있고, 또 하나 특징으로 뭐냐면은 땀이 머리에만 납니다. 머리에만 땀이 나요. 뭔가 가슴에 뭉쳐 있는데 열은 없고, 그 다음에 땀이 머리에만 나. 이거를 수결흉이라고 했어요. 수결흉. 그리고 여기에는 옛날에 뭘 썼냐면은 소반화탕을 썼습니다. 소반화탕에 대한 것은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쭉 뒤져보니까, 저기 인터넷 쭉 뒤져보니까 이거는 어디에 소결흉이 나오냐면은 그 경염약방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향약 집성방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소반화탕을 보면은 반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가 들어가 있어요. 반하고 진피는 뭐의 주약이냐면은 이진탕이에요. 이진탕. 담음 통치방이에요. 담과 음을 내보내는, 담을 없애고 음을 같이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진탕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가슴에 수가 모여 있잖아요. 이걸 없애는 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생강은, 이거는 이제 비위를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생강 자체도 그 담으로 난 해수에도 쓰이는 거니까, 담성 기침, 여기도 쓰이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것이 바로 소반화탕입니다. 자, 소반화탕 가지고 가슴에 수가 뭉쳐 있는 것을 내보내는 역할로 소반화탕을 썼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수결흉과 비슷한 거로서 저기 공신이 쓴 의감 쪽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한실결흉이라고 나와요. 한실. 그럼 한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한이 모여가지고 결흉이 생긴 거예요. 가슴에 뭐가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결흉과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수가 모여 있으나, 한이 모여 있으나. 그래서 이거는 한실해가지고 결흉이 생긴 건데, 이것도 역시 무열이에요, 무열. 열증이 없습니다. 무열증이에요. 열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뭘 쓰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공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산물백산을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물,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백산. 뭐, 백산은, 백탕 이러면은 우리는 그 끓인 물, 그냥 끓인 물을 얘기를 백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가루내가지고 끓인 물에다 같이 먹는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가루약이겠죠, 세 가지는. 그럼 산물백산이 뭔지 한번 보시면은, 산물백산에는 이것도 결흉, 한실 결흉을 이제 치료하는 약인데, 경험 약방 두 번째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길경이 들어가 있어요. 길경이 들어가 있죠. 길경이 들어가 있고 폐모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파두가 들어가 있어요. 파두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고랭 적체를 밖으로 빼내려고 할 때 쓰는 거죠. 차가운 뭔가가 오랫동안 안에 있는 것을 빼내려고 할 때 파두를 쓰는 거예요. 파두를. 그 다음에 길경이라든지 폐모라든지 이런 거는 폐 쪽, 상부 쪽에 있는 이 담음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본초 쪽에 보면 길경을 보죠. 길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후통일 때 길경을 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길경은 미고해요. 맛이 쓰고, 그 다음에 뭘 치료를 하냐면은 인후종통. 그러니까는 이 목구멍이 붓는 거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길경이 하는 역할 중에, 이게, 대약이에요? 대약인가? 제약. 약을 전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상부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제 길경을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흉옹.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길경을 써요. 길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폐모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찬데, 이거는 담에 의한 기침을 없애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로서 개울하고, 그 다음에, 이건 폐의 열을 내려주는 데도 역할을 하죠. 폐모가. 그래서 재번, 그 다음에 폐옹위, 이런 것은 폐 쪽에 있는, 흉부 쪽에 있는 열이건, 담이건, 이런 것을 없애주는 용도의 약으로서 길경과 폐모를 쓴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한성, 어떤 적체물을 제거하는데 파두를 가지고 쓰는데, 이 세 가지를 가루내가지고 끓인 물에 먹는 게 바로 산물백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수결흉이라든지 한실결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런 종류의 약을 가지고 어떻든 사용을 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무슨 병이냐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동무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동무가. 자, 동무가 이것들, 그러니까 수결흉이라든지 한실결흉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슨 약을 쓰면 되느냐 해서 당용, 그냥 이런 약만 얘기를 했어요. 당용. 첫 번째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지바나 생강탕. 계지바나 생강탕. 계지바나 생강탕. 바나 생강탕은 아까 소바나탕 봤죠? 소바나에 바나 생강, 진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소음인에 맞게끔 맞춘 게 계지바나 생강탕이에요. 그래서 보비하고 하는, 중초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용도를 맞추는 게 계지바나 생강탕이에요. 그러면 아까 소바나탕을 고쳐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지바나 생강탕 신정방에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만 한번 보죠. 신정방에 있는 거 보시면은 계지바나 생강탕을 보시면은 생강이 주약이고
그 아래쪽에 계지, 바나 있죠. 그 다음에 백작약, 백출, 진피, 감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소바나탕은 바나, 생강, 진피가 소바나탕이었잖아요. 거기에 계지, 백작약, 백출, 감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추와 관련된 약들, 소음인에 맞춘 약들이 이제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백작약 있잖아요. 백작약. 백작약이 자꾸 이제 소음인에 그 중추와 관련된 약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백작약은 어디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냐면은 이게 건중탕에 들어가죠. 건중탕에 백작약이 들어갑니다. 건중탕, 속을, 중초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약으로 건중탕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 소음인의 약으로 들어가 주는 것 같고, 이 작약은 그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이질에도 쓰이는 약이죠. 이질 같은 것도 쓰이는 약이니까 약간 차가운 약에 속해요. 백작약은. 자, 그러고, 그러니까 계지바나 생강탕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쓰냐면은, 아까 소바나탕에 산물백산을 쓴다고 했죠. 산물백산을 써도 되는 거죠. 산물백산을 써도 되고, 산물백산, 길경, 폐모, 그 다음에 파두가 들어간 산물백산을 써도 되고, 세 번째, 이런데 또 뭘 쓰냐면, 지금 가슴에 수가 뭉쳐 있잖아요. 이걸 밖으로 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뇨를 가지고, 이뇨를 통해서 중초도 편안하게 하면서, 소음인의 이뇨약이 뭐였냐면은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정리한 게 뭐였어요? 관중탕이었어요. 관중탕. 관중탕이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이뇨를 통해서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소음인한테 맞게끔 고친 게 적백하오 관중탕이었어요. 적백하오 관중탕. 속을 편안하게 하는. 자, 이런 것을 당연히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뭐가 한성 고랭 적체가 있으면은 이거는 파두단을 써도 되겠고요. 자, 이런 약들을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설명이냐면 이 결흉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우선 소양인에 가면 본격적으로 결흉의 얘기가 나와요. 소양인의 결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음인의 결흉, 방금과 같이 얘기한, 또는 이전에도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소음인의 결흉이 있어요. 그 소양인 가면은 심하에 결경 해가지고 뭔가 경자가 붙으면은 뭐야? 단단한 게 만져진다는 얘기잖아요. 단단한 게 만져져요. 그 다음에 소음인도 이제까지 얘기한, 또는 뭐 이런 거 보면은 심하, 결경, 뭐 이런 것, 결경이 있었는데, 그래,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소양인의 심하 결경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소양인 가면서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결흉병이라고 합니다. 그냥 결흉병이라고 그래요. 결흉병. 근데 이거는 치료할 수가 있어요. 소양인이 여기에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는 치료할 수가 있어. 근데 소음인의 심하 결경,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장결이라 그래요. 장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하니까, 자세히 하니까, 이거는 불치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소음인의 심하 결경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거는 진짜 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결경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비만한 거, 여기가 답답한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진짜로 여기가 단단한 게 뭉쳐있는 게 느껴지면은 그거는 치료할 수 없다. 그거는 장결이고 그건 치료할 수 없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소양이는 그런 게 있어도 치료할 수 있어요. 소음이는 치료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왼쪽에 소론 해줘. 의학 강목하고 의감. 그거는 이제 의학 강목하고 공신이 얘기한 거죠. 공신의 의감이니까. 자, 여기에서 수교룡이라고 하는 거, 한실교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태음병이다. 태음병. 이 병인데, 태음에 속하는 이 병이다. 소음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병이 아니라 태음병이다. 그리고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장준경이 얘기한 인진호탕, 인진쑥을 사용하는 인진호탕증하고 비슷하다. 같은 거다. 인진호탕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황달에서 배웠던 거예요. 황달. 자, 몸이 황색이면서 속이 더부룩해요. 속이 더부룩해. 미만해. 속이 더부룩해. 미만해.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가. 소변 분리.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진호탕증이었거든요. 이때는 황달로 밖으로 나왔는데 그 황달과 같은 종류. 이 황달을 그때도 태음병이라고 했어요. 태음병이라고 했다고요. 그 같은 유선상에 있는 그 병이다. 이것도 아까 그 수교룡이라든지 한실교룡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고, 이거는 진짜의 결경이 아니다. 진짜 결경이 아니다. 진 결경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결경이 아니다. 이거는 비만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한실결용, 그 수결용이라든지 한실결용은 비만에 속하는 거다. 답답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비만에 속하는 거다. 비만. 답답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그런 비만에 속하는 건데, 이 비만은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소음인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설사를 시키거나 땀을 내거나 발한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감기가 낫질 않고, 대부분은 나았는데 딴 사람들은 나았는데 소음인은 잘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답답해지면서 나온 현상이 바로 이 비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종류다. 같은 종류고 비만에 해당하는 거고 결경은 아니고, 그런데 이 비만이 이제 결경은 아니고 여기가 그냥 비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데 결경으로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심하가 아니라 배꼽 근처에서는 이게 비만 자체는 단단한 걸로 느껴진다.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재상 근처, 배꼽 근처에서는 이게 단단한 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게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인이 진짜 단단하면은, 특히나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단단하면은 불치다. 이게 이제 역자는 이거를 간경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소음인이 실제로 심하, 특히나 우측 부분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 옛날부터 그렇게 인식을 해왔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 이제 수결용 또는 한실결용,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단단한 게 있는 이 부분, 방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결. 소음인의 결경, 심화 결경을 장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결흉이라고 하는 거는 결흉. 이건 소양인에서 되게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결흉의 증상은 뭐냐면은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누르면 아파. 누르면 아파. 그리고 맥은 촌맥은 떠 있고 관맥은 촌관척, 관맥, 그 아래 관맥은 이 침맥이 나와요. 뭐 이건 꼭 맥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비교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그냥 결흉이라는 거예요. 결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장결은 이 결흉에다가 결흉의 증상에다가 뭐가 더 있냐면은 음식 먹는 것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음식은 여고 크게 다르지 않고 뭐 평상시하고 다를 게 없는데 때때로 할이 설사를 하네요. 때때로 설사를 해. 이 가슴이 결흉과 비슷한데 이 장결은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맥은 촌맥은 부맥이 뜨고 관맥은 침맥이 뜨면서 거기에 다양하게 새, 소, 긴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어떻든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상의 태가 백태가 나오면서 미끈미끈합니다. 백태가 나오면서 미끈미끈해요. 설상에 백태가 나오면서 미끈미끈해. 이게 장결입니다. 이게 장결인데 이거는 어떻다? 난치다. 뭐야? 난치다. 치료가 안 된다, 잘.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장결은 평소에 비증이 있어요. 그래서 흉중에 평소에 답답한 증상이 있어요. 비증이 있어. 비증이 있는데 이게 배꼽 근처까지 쭉 이어져.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어져요. 연해가지고 배꼽 근처까지. 그래서 제방해서 배꼽 근처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소부까지 들어가면서 땡겨요. 소부까지 들어가면서 땡겨. 이게 여기에서부터 배꼽까지 오고 소부까지 들어가면서 땡기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면은 음근까지 들어갑니다. 음근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장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어땠다? 죽는다. 여기서부터 비만이 이렇게 배꼽, 소복, 음근까지 들어가면 땡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죽는 병이다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장중경이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장결에 대해서. 근데 그 후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주경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장결은 결흉하고 비슷한데 밥은 뭐 똑같이 먹는데 때때로 할의를 하고 백태가 끼고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덧붙여서 백태가 낄 때 배꼽까지 이게 통증이 연결되고 음근까지 땡기고 하면은 이거는 원래 죽는 거다.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장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장결과 관련된 것을 이제 동무가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민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견. 내가 한번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다. 상견. 심하의 우측변. 우변이 결경하면은 이게 단단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뭉쳐있는 게 느껴져요. 이런 사람은 백약이 무효했다. 백약이 아무리 약을 써봐도 안 되더라. 파두여의단을 한번 써봤는데 반극 더 심해지더라. 그리고 막 머리를 흔들면서 풍이 동하더라. 조금 있다가 그치긴 했지만
풍이 도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개월 후에 죽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봤는데 파두단을 썼다. 쓸 수 있는 게 파두단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땀이 막 나더라. 땀이 어디로 나냐면 얼굴하고 상반신에 땀이 나는데 유독 어디가 안 나? 인중 좌우 쪽에는 땀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의 땀은 인중에가 나야지 제대로 양기가 올라오고 정상적인 땀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음인의 땀은. 근데 다른 곳에 다 땀이 나더라도 이 인중에 땀이 나지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죽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세 번째 보면은 정리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음인이 이 심하 부분이 단단한 게 느껴지면은 이러한 증상을 내가 한 4-5명 봤는데, 목도했는데, 반년이나 1년 지나니까 1년 지나서 침구의학을 도대체 가지고 이게 뭐 듣는 게 없더라. 1년이나 반년 지나서 죽고 모두가 다 회생의 가망성이 없더라. 전부 다 죽더라. 이것을 장결이라고 옛날부터 얘기하던 건데 이건 소음인한테 나타나는 병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슴 아래쪽이 단단한 게 느껴지더라도 이 사람이 소음인이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소음인이 아닌 소양인인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